네, 매주 월요일이면 알아두면 피가 되고 돈이 되는 슬기로운 경제생활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인철 소장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좋아하는 또 배 소장님을 먼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사건 사고 소식을 알아보는 배프의 촉 시간인데요. 배상훈 프로파일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배상훈입니다. 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오늘 수요일인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늘 월요일입니다.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매주 수요일 만나다가 오늘 딱 뵈니까 안 여쭤볼 수가 없네요. 주말에 뭐 하셨습니까? 주말에는 보통 쉬는데 좀 이은혜 사건 때문에 그거 인터뷰하느라고 조금 바빴습니다. 야, 정말 그 여자분은 엄청나게 끔찍한 사람이던데 먼저 그 얘기 잠깐 해볼까요? 그 좀 지금까지 정리되고 추가로 나온 것들이 되게 많아요. 예. 우리 지난번에 방송한 이후부터. 뭐 그때는 추정만 했을 예, 예. 추정 정도인데 지금은 거의 뭐 확인이 다 범죄를 됐죠? 기획해서 조직적으로 이제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거기까지는 이제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도 은혜에게 인정받고 싶다. 이런 얘기를 되게 아주 절박하게 그 이은혜 씨하고 지금 공범이라고 알려진 조현수 씨한테 문자 보내고 막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와이프한테 인정받는 게 매우 중요했나 봐요. 그 피해자는. 이은혜 그 이제 가스라이팅 네, 기재가 가스라이팅이 엄청난가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보다 젊고 조금 더 비교가 된 사람을 계속 이렇게 비교시키면서 경쟁시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윤 씨가 더 매달리게 의존하게 되는 방식으로 그렇게 가스라이팅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 피해자는 나이가 39살인가 뭐 그렇고 이은혜 씨는 31살인가 그래서 나이 차이도 많이 나던데 그렇게 11살 정도. 예, 예. 그렇게 11살 차이 납니까? 예, 예. 근데 그렇게 나이 차이도 많이 하긴 돌아가셨을 때 그 나이 예, 예, 그 기준이니까. 예. 11살이나 차이 나는 사람이면은 본인이 그냥 그 여자분이 그렇게 하는 게 잘했다 잘못했다 이게 옳다 그래다를 알 텐데 왜 그거에 대한 판단은 이게 없는 거죠? 초기 이제 만났을 때부터 아마 이은혜와 그 주변에 있는 일당들이 그런 범죄 기획을 한 것 같습니다. 아예 그 윤 씨를 타겟팅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적인 정황을 봤을 때. 그럼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그 사람을 가스라이팅하기 위해서 다 예. 계산해가지고 치밀하게 움직였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동정이라든가 네네네. 뭐 아시다시피 그 이은혜의 그 가정사정 이런 것을 통해서 네. 처음에는 동정으로 접근했는데 여러 가지 기제를 많이 작용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유 정말 뭐라고 말해야 될지 머리들이 좋다고 해야 될지 진짜 대단하다고 해야 될지 참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심지를 굳게 가지시고요. 옳은 게 뭔지 그런 게 뭔지 본인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를 가지고 남이 무조건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 말이 다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럼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하고 좀 상의도 해보시고 상담도 하고 도움도 좀 받아보십시오. 자, 그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요. 최근 윤석열 당선인 집무실 이전이 큰 이슈인데, 뭐, 계속, 어쨌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살짝 그쪽 라인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정말 짜증나서 못 살겠다. 우리, 있는 자료 없는 자료 다 지금 폐기하는 것 뿐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될지도 정확히 안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 짓이 왜 내가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불평, 불만이 엄청 많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대통령의 집무실 이전은 네네.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그렇죠. 뭐 사실 뭐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네. 외곽 경호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이 외곽 경호를 담당하고 그럼요. 있는데 네. 지금 청와대 외곽은 부대 단위의 경찰 부대가 그렇죠. 있습니다. 뭐 101단인가 뭐 예, 101단인가? 근데 그건 뭐 구체적으로 뭐 숫자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네. 근데 이제 그거를 재배치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재배치를 그 요 한두 달 사이에 된다는 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용산이라는 공간과 청와대라는 공간 자체가 아예 공간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인력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배치 이런 것들이 아무리 짧아도 6개월은 돼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실무자들이 되게 이제 당황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중요한 게 이제 뭐 내부적으로 뭐 이런 서류 옮기고 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경호를 담당하는 경찰의 임무에 좀 한정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그렇죠. 해보면 실제 대통령 경호를 경호처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부서에서 같이 협업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경호처는 그냥 그 눈에 보이는 고급입니다. 대통령 주변에서 이제 뭐 까만 양복 입고 이렇게 네. 하는 그건 경호처의 경호라고 하는 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거고 네. 한 실제 경호는 그럼 어떻게 한 되는 거예요? 4중 정도 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가장 외곽은 그 담당에 있는
그 관할 그 경찰서가 네, 하는 거고 그 안에는 이제 경비 부대 또 안에 들어가 있는 한 4단계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함부로 움직일 때는 그 전체가 다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주요하게 그 초점이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1000명, 2000명이 동시에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단순하게 처리한다는 게 저는 도대체 그냥 그러니까 청와대에 계시면서 한 6개월 정도 장기적으로 보고 용산으로 이전하시는 과정에서 이제 부대 단위의 배치, 경력의 배치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도 되는데 네. 지금 상태는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군요. 예, 예. 자, 원래 청와대 경비는 서울경찰청 경비부에서 담당을 하고 서울경찰청에서 하는 거는 청와대 외곽경비, 또 실제로 움직이는 건 청와대 경호팀, 그 외곽은 종로경찰서가 원래 하는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안 보이는 공간이죠. 네,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용산으로 옮기게 되면 용산경찰서가 이제 그렇죠. 하게 예. 되는 거겠네요. 야, 종로경찰서 분들 신나겠네요, 이제. 그렇죠. 종로서 분들은 사실은 일종의 짐을 좀 던 거고. 그렇죠. 이거 사실은 얼마나 편하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수준보다는 그냥 어깨가 축, 아유, 이 정도 수준인 거고, 용산은 급지가 다릅니다. 종로와 용산 급지가 다른데, 인원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인원을 보충해야 되고, 인원 보충이란다는 것이, 그러니까 흔히 한마디로 하면 교통통수의 동선이라든가 아니면 112 순찰차의 그 순서도 다 바꿔야 다 바꿔야 되죠. 예, 왜냐하면 그 안에 또 집회 시위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요즘은 1km, 1.5km 왜냐하면 이제 일종의 저격 포인트죠. 벤티지 포인트 자체를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걸 다 경찰과 경호팀이 다 같이 한 겁니다. 그럼 아주 난리가 나는 거네요. 난리죠. 그냥 그 듣는 순간 이제 거의 뭐 아마 밤잠을 못 잤을 겁니다. 지금까지도 못 자고 있을 그럴 겁니다. 것 같은데. 제가 안 그래도 옛날에 경호팀 방문을 몇 번 해봤어요. 경찰 거기 근처에 가서. 그때 되게 노하우들이 거기 쌓여 있으니까 그럼요, 예. 좀 안정적인 느낌이 들었는데 요즘 제가 이쪽 라인을 확인을 해보니까는 우리는 사실 그거 해보지도 않았고 사람도 적고 시스템 어떻게 돌려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하라는 건지 위에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고 그렇죠. 해본 적이 없죠. 네, 해본 적이 없고 왜냐하면 계속 청와대에 수십 년 그리고 있었는데 불안해 죽겠다. 왜냐하면은 이게 사고가 어떻게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아주 그냥 가슴이 그냥 두근두근두근 그러고 있다요. 지금. 그러니까 현재. 저기 1호 그러니까 뭐 좀 북한으로 보면 1호고 여기는 VIP인데 VIP 사건 터지면 솔직히 말하면 다 목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거기 서장은 이제 좌불안석인 거죠. 네.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렇게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좀 천천히 해야 되는 걸 왜 이렇게 급하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좋아요. 거죠. 예. 자, 현재 윤 당선인은 당선인 신분인데 대통령하고 경호가 똑같은 수준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해요. 출퇴근 이동할 때, 그러니까 출퇴근길 이동할 때 뭐 이제 여러 가지 교통 관리를 다 신호등도 다 꺼주고 막 이렇게 예, 하는 거 그렇죠. 있잖아요. 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확하게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대통령 그 저기 이동 경로에 똑같은 차가 한 서너 대 있을 겁니다. 네네 맞아요. 거기에 누가 타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타는 차하고 똑같은 예, 차 세 대를 동시에 네. 합니다. 그래서 번호도 찍으면 안 되는 거고 뭐 찍혔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안에 셋 중에 어디가 타신지 모르게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하게 어디 타셨다고 하면 안 되죠. 그건 뭐 그렇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기 그럼 때문에. 타겟팅이 되니까. 그리고 당연하게도 앞뒤로 붙고 속도는 4, 50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쓰면은 바로 공격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말하자면 지금 거주하고 계신 서초동에서 통이동 지금 출퇴근하시는데 그래서 15분이면 쏜다는 게 그것 때문입니다. 근데 그 이동 경로도 사실은 극비입니다. 그래야 그러니까 되겠네요. 어디로 가는 걸 알면 네.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말하자면 그것은 그 당일날 아니면 그 1시간 전 이렇게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서너 개의 예비 포인트를 두고 하는 거지 이게 뭐 오늘은 계속 남산으로 한다. 말도 안 되죠. 그럼 남산을 그 이제 적 분자들이 점검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코스를 하는데 문제는 다양한 코스를 할 때마다 시민들이 다 교통이 정지된다는 시민들이 거죠. 불편을 당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호차랑 뭐 이건 대강 일반적인 걸 잠깐 말씀을 드리면 경호차하고 경호용 모터사이클이 앞으로 약 100m 또 뒤로 한 50m 정도 붙어서 이렇게 경호를 하고 신호등도 다 제어를 해주죠. 그래서 이 차량은 시속 한 4, 50km를 그냥 쭉 유지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서초동 그 현재 살고 계신 대구로부터 통이동까지 한 15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제가 서초동에 맨날 가지 않습니까? 거기 가보면 경찰들이 쫙 앞에 이렇게 서 있긴 해요. 보통 거기서는
재밍이라고 하는 거 다 들어보셨겠지만 요즘은 그 무인 드론을 통한 공격이 그쵸. 뭐 일상화됐죠. 무인 드론기. 왜냐하면 그 무선 통신이죠. 그래서 네. 이 재밍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무선 통신이 다 차단이 됩니다.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핸드폰 우리가 통신사들에서 좀 끊어버리니까 우리가 그렇죠. 좀 갑자기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서초동에서 출발해서 반포대로 그다음에 뭐 남산 3호 터널 정도 이렇게 해서 가는 것 같은데 경복궁 앞까지 어쨌든 통제는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5월 10일 취임할 때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 번도 1박도 청와대에서는 못 잔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삼청동 총리 공간을 조금 꾸미지 않을까 당분간 싶어요. 계시지 않을까요? 예. 그럴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불편을 최소화해야 될 것 같은데 인수위 측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러니까 주민 불편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되게 잘하겠다. 근데 인수위가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런 걸 판단하는 능력이 됩니까? 인수위한테 통보해 주지 않죠. 경호팀이. 왜 그걸 통보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인수위한테 그러니까. 간다는 것 자체가 보안이 네. 날아가는 건데. 인수위는 이렇게 무책임한 말을 하는 그 거지? 인수위는 모르는 얘기인데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고 당연히 청와대 경호처에서 지금 네. 대통령 이렇게 당선인에 대한 경호를 하기 때문에 네. 거기서 교통 통제를 하고 불편이 있어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수위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물론 그렇게 원한다는 얘기겠지만은 실제로는 불편이 많겠죠. 지금 보니까 선택님 몸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HM님 어딘가에 스나이퍼가 있을지도 모르네요. 그다음에 용산구민 아직도 환영합니까? 콩킹님께서 물어보셨고요. 이희철 TV에서는 무인 드론 좋다. 무인 드론으로 또 우리가 이런 거 하면 우리도 할 수 있지만 적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테러하는 사람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장원전님 완벽한 청와대 놔두고 국민연세를 이렇게만 쓰나요? 이렇게 하고 섬소년님 왜 서울시민을 불편하게 합니까? 뭐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좋아요. 더 중요한 문제라 제가 짚겠습니다. 경찰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반경 100m 집회 못하게 하겠다 이랬잖아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근데 그렇게 민주주의 후퇴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이전에는 그게 못했죠. 네. 똑같은 방식으로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실 대통령 되면 문정부 들어서면서 집회 시위 관련된 게 많이 완화가 그렇죠. 됐잖아요. 그래서 하도 그냥 시위를 물론 양산한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쪽 주민들이 많이 싫어하시죠. 해저동 네. 분들이. 근데 그것은 사실은 뭐 어차피 집회 시위에 대한 헌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근데 애매한 거는 용산에 있는 거기가 집회를 하게 되면 그냥 꽉 막혀버리는 데입니다. 거기 아시다시피. 지금도 엄청 막혀요. 예, 근데 그렇게 해서 그러면 막는 인원과 집회하는 인원이 되면은 거의 뭐 아수라장이 될 텐데. 그러니까요. 그게 이걸 반포대교 어떻게- 잠수교 라인으로 다 연결돼가지고 그러니까요. 차들도 엄청 날 것 뭐 같은데. 더 아시겠지만 삼거리, 사거리가 네. 차단될 텐데 이걸 어떻게 조정할? 이걸 다 이제 용산경찰서, 서울경찰청이 하는 거죠. 아이고 잘할 수 있을까 나 걱정스럽네. 좋아요. 자, 또 다른 이슈 보겠습니다.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경찰청은 차관급인 경찰청장의 직급을 장관급으로 올리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실 윤 당선인이 네. 대한민국 그 재향 경우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재향 경우에. 예, 그러니까 네. 전직 경찰들의 모임인데 네. 사실은 요거는 좀 하위직 경찰들한테는 별로 좋아하지 없죠?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간부들만. 굉장히 그 고위급 간부들 중심으로 해서 이 재한 경우에 재산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요. 실제로 회비도 이게 많고. 마포에 가시면은 그 건물 엄청나게 큰 거 있습니다. 네, 알아요.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이 이 집단이 운영하는 게 엄청나서 이권일이 많더라고요. 예, 일종의 뭐 이권 단체라고 하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검찰총장도 장관급인데 왜 경찰청장이 장관급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왜 우리의 헌법 체계라든가 이 행정 체계에서 경찰청장을 차관급으로 만들었는가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과거에 일제시대의 경찰이란 데가 무소불위해서 독립운동가 탄압하고 상당히 그 권력을 휘둘렀고 네. 그래서 이제 직급을 낮추고 일종의 그 다른 헌법적 기관의 통제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부분이 많은데 그래서 치안본부 칸의 국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행정부의 국 정도에서 뭐 그다음에 본부급으로 했기 때문에 네. 그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걸 해소하지 않은 무시하고. 상태에서 네, 네. 다시 청장으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경찰이 지금 솔직히 말하면은 검찰이 권력을 많이 가지면 경찰이 좀 덜 가지는 거고 경찰이 더 많이 가지면 검찰이 덜 가지는 거고 약간 요런 모양새인데 상호관계가 있죠. 예. 요즘에 보면은 경찰이 생각보다 검찰의 권력을 회복시켜주는 이 윤당선인의 뭐 정책이나 이런 공약에 대해서 별로 반항을 안 하는 거예요. 저항을. 그래서 네. 왜 그러냐 봤더니 아까 말한 대로 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사시켜준다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밑에 사람들 쭉 올려주잖아요. 그럼 보수도 올라가고 직급도 계속 올라가고 그러니까 알아서 지난번에 김건희 씨 녹취록 나왔을 때 원래 권력이 그래서 무서운 거야. 경찰은 알아서 다 하잖아. 이런 얘기 나왔는데 그 생각이 딱 나는 게 경찰이 알아서 충성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솔솔 들린단 말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정작 일선 수사관들이라든가 네네. 하위직은 오히려 반대로 불만이 있는 거죠. 그 상층에 있는 총경 경무관급들은 환영을 하지만은 네. 일선에 있는 수사관들이 뭐가 좋아지느냐? 일만 많아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책임만 지게. 예를 되고. 들면 수사권 조정해서 수사권을 가져왔지만은 실제로 보수가 놓아졌느냐? 일선에 있는 그리고 수사관들의 교육 체계가 좋아졌느냐? 그런 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윗대가리들만 좀 먹여주는 형태의 이런 차관급 경찰청장 장급하는 것은 네. 대부분의 경찰들은 하위직 경찰들은 반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나나님이 딱 말씀하시네. 경찰 간부급 올려주면서 검찰과의 대립을 막으려는 것 같습니다. 어이가 없네요. 이런 얘기 하셨는데. 지금 이철규 지금 아마 강원도지사 후보로 나가실 분이시죠? 네. 그분이 역할이 많죠. 경찰 출신이시고.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인수위에서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이철규라는 사람의 역할이 클 것이다. 결국은 이제 이철규라는 사람이 일종의 방패막이기도 했고 지금 상태에서 상당히 경찰을 일종의 수족으로 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는 의심들을 경찰 내부라든가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자, 대선 공약이 여가부 폐지였는데 이 윤석열 정부의 뭐 여성 정책은 좀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경 할당제 이런 거는 어떻게 좀 될까요? 이 여경 할당제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은 노무현 정부에서 한 뭐 10억, 10 정도 이렇게 했는데 지금 뭐 이준석 대표의 그 주장대로 하면은 네. 지금 정부에서는 그건 다 그냥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나 사실 너무 그냥 기분 나빠서 하기도 싫은데 그 어떻게라고 하면서 여성 경찰을 비하하고 무능력하다고 그렇죠. 조롱하는 그런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이 인수위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교수인지 누군지가. 근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윤석열 정부에서의 그런 여성 정책이나 뭐 모든 공무원 사회에서 여성 할당제 같은 경우는 다 후퇴할 것이다 이런 견해들이 그렇죠. 많거든요. 이제 중간에도 이제 아마 요번에 보니까 내년 올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그 부분은 다 삭감이 되거나 삭제된 것 같더라고요. 경찰 그래요? 내부에서의 부분은. 아 그래요? 그러니까 좀 걱정은 많이 됩니다. 이게 이제 현장에서의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모른 채 방관하면은 그건 난장판이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쓰는 인력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도 안 하고. 그렇죠, 그렇죠. 아유, 알겠습니다. 오늘도 벌써 우리 또 베프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저희가 오늘 4월 11일 월요일에 준비한 방송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하고 함께합니다. 최근 송영길 전 대표 출마 내용도 있고요. 검언개혁 이슈도 있고요. 또 의총에서 또 지금 이 검수완박 관련된 이 법안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의논한다고 하죠. 내일 한번 김남국 의원에게 좀 자세히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